남북한 또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로운 어떤 그 교섭을 좀 방해하려는 쪽이 누구냐? 안녕하십니까. 시사요양맨 허피스트입니다. 오늘은 긴급 편성으로 요즘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핵에 관련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숨겨둔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느냐 하는 거. 또 두 번째는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이용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오해가 있죠. 이 두 문제를 화두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보시는 자료는 이 뉴욕 타임즈가 미국에 최근에 보도한 것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In North Korea, missile bases suggest a great decep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 great deception한 것은 큰 속임수 사기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이 큰 사기를 암시한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즉 북한이 뭔가 숨겨놓고 사기치고 있다 이러한 뉘앙스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도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기까지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황해북도에 삭간몰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밀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은 지금까지 이 삭간몰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장거리 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ICBM 기지라고 한 적도 없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신고하고 어떻게 배격하겠다라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은 과거부터 개발해오던 그냥 중단거리 미사일이죠. 근데 미국의 싱크탱크 CSIS, 이거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라는 곳인데요. 이 기지, 이 연구소가 뉴욕 타임즈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CSIS 연구소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연구소는 어떤 객관성을 가진 미국의 국립연구소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국방 관계자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미국 방위산업, 무기산업이죠. 이런 관계자들과 또 심지어 일본의 극우 세력이 헌금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어떤 편향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어떤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의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국제정세에서 위기를 강조하죠. 그래야 무기가 잘 팔리니까요. 또 일본은 왜 그렇습니까? 일본도 뭐 한반도가 평화롭길 바라지 않죠. 자꾸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 틈새에서 옛날에 해왔던 것처럼 이득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부추기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신고 추정 20곳 미사일 기지 중에서 13곳이 여기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보도에서. 그래서 또 심지어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일까요? 네, 우리나라 청와대의 반응은 이 CSIS 보고서 출처는 상업용 위성이다. 즉, 더 엄밀하고 정확한 군사용 위성으로 디텍트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이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해보니까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단거리 스커드 노동 미사일이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ICBM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 중요한 것은 ICBM과 핵무기를 갖다가 폐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지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까지 모든 미사일 기지나 또 기타 다른 재래식 무기까지 폐기하겠다라고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또 없죠. 뭐 전쟁을 해서 패배한 국가라면 모르지만 전쟁도 아직 안 했는데 이런 약속을 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북한의 이 미사일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히스토리를 보자면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화성 9호 혹은 노동 2호라고 말하는데 여기까지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장거리화 되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최근에 개발한 화성 14호부터가 이제 정확하게 이 군사 전문가들은 ICBM, 즉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그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죠. ICBM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ICBM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일 때 ICBM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즉 아까 말씀드린 삭감몰, 이 뉴욕타임즈가 이번에 떠든 것은 이런 ICBM이 아니라 요거 이전에 즉 중거리 혹은 단거리 미사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와대 반응을 좀 더 살펴보면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 존재는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속이고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빨리 성사해야 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해야 된다. 그리고 미신고라고 뉴욕타임즈가 주장하는데 아직 신고해야 될 어떤 협상도 안 되었고 또 따라서 아직 협약도 사인 안 했는데 무슨 미신고라는 말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위험을 있긴 있죠.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 말이죠. 또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요. 한마디로 가짜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 장소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거 없다. Nothing new. 그죠? 비정상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트럼프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정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 사이트 38노스라는 게 있습니다. 38노스도 이번에는 평가하기를 이거는 극단적인 과장이었다. 뉴욕타임스 보도는. 그리고 평양이 배신도 안 했는데 앞으로 배신할 거라고 미리 단정적으로 비난하는 이건 억지다. 억지 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는 결국은 본격적으로 핵 외교를 잘해보려고 하는 트럼프를 공격하는 어떤 의도적인 것이다 하는 그러한 비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영자 방송이죠. 아리랑 뉴스에 보도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38 North criticized the story that's based on the CSIS report. CSIS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소죠.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연구소입니다. The New York Times article read the North has been engaged in a great deception. 즉, great deception, 이거 큰 사기다라고 지금 했다는 거죠. 뉴욕 타임즈가 그랬다는 겁니다. The U.S. website monitoring the regime called the story a disservice to readers. That it is misleading. 그러니까 미국의 아까 북한의 리짐이죠, 그죠? 이걸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미국의 사이트 그게 38노스입니다. 이 얘기를 뉴욕 타임즈 얘기를 갖다가 disservice 말도 안 되는 독자들한테 말도 안 되는 서비스다. 그리고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As Pyongyang never promised to inhibit the deployment of its missiles. 그래서 평양은 결코 그죠? inhibit 금지하다, 스톱하다 이 말이죠, 그죠? Deployment of its missiles. 자기 미사일을 갖다가 배치하는 거를 억제하다, 스톱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Let alone dismantle the bases. Let alone 하면 뭐뭐는 물론이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dismantle the bases. 그 기지들을 갖다가 해체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38 North also pointing out that Washington didn't offer any corresponding steps to make the deal possible. 그죠? 그래서 38노스 아까 전문 사이트는 또 지적하기를 워싱턴, 미국의 정부가 didn't offer any corresponding steps. 해당되는 어떤 조치를 갖다가 제안한 적도 없다. To make the deal possible.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ocusing on negotiations.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Rather than making premature accusations. 그러니까 덜 성숙된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accusations 비난을 하는 것보다는 on the reclusive state. reclusive 하면은 은둔해 있다, 숨어 있다는 말이죠. 북한을 말할 때 주로 쓰는 형용사입니다. reclusive state. 은둔해 있는, 숨어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냥
성숙하지 않은 근거 없는 비난만 할 때가 아니다.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 아리랑 월 뉴스가 보도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빅터 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빅터 차가 우리나라 정부나 또 객관적인 보도를 한 데 대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재미있죠. 그 빅터 차는 일단 누군지부터 먼저 알아보면요.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그 북한에 대한 강경 협상파입니다. 본래 이분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대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이 됐는데 또 최종 순간에 트럼프가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미국이 북한과 거의 전쟁하다시피 상당히 강경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온건파였던 빅터 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용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한일 삼각 안보 체계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아까 많이 나왔던 그 CSIS 이 연구소의 한국 석좌로 지금 상당히 전문가이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평가가 트럼프가 처음에 주한 미대사로 기용하려다가 기용 안 한 것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섭섭함이 있어서 지금 딴지를 거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딴지 내용이 뭔가 한번 볼까요? 빅터 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삭간몰 기지는 가동 중이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리스틱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들을 갖다가 순교로체 신고하겠는가? 또 왜 한국이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기지를 변호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통상 분야도 그렇고 국방 분야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전문가로 우대받는 한국인이 조금 우리 민족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어떤 노선을 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 경우도 그런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켈시라는 분은 미국의 군축협회 비확산 정책국장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김정은 위원장은 단지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을 자발적으로, 즉 강요나 협상이 아니라 스스로 by himself, 그죠? 자발적으로 약속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즉 장거리 미사일이지 아까 삭간몰에 숨겨뒀다고 하는 그런 중거리 단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또 우리나라의 이 통일 외교 분야 전문가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1998년에 지금과 유사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례를 보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펼친 햇볕 정책, 이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처음 받았죠. 이 햇볕 정책으로 미국의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금강산 관광까지 개시했었다는 거죠. 지금도 금강산 관광 재개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98년 8월 18일 뉴욕타임스, 이번에 CSIS의 기사를 실었던 바로 뉴욕타임스에 기사를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북한이 별도 핵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과 똑같이 뉴욕타임스에 또 그런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이미 98년도에.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20년 전이죠. 그래서 또 그 당시 북한도 그런 일 없다. 강력 부인했습니다. 근데 미국 고위층은 사진까지, 숨겨놓은 사진까지 나왔다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담당 공무원이 인사가 가서 북한을 방문해서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nothing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20년 전이라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클린턴 정부의 햇볕 정책을 즉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클린턴이 지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스탑시키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액션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판단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남북한, 또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로운 어떤 교섭을 좀 방해하려는 어떤 쪽이 누구냐,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그건 한마디로 아시다시피 미국의 군산 복합체입니다. 군과 산업이죠. 즉 방위산업입니다. 미국의 국방부서 실무자들은 자기들이 퇴직 후에 일자리로서 이제 이 군산 복합체 민간 기업에 가야 되니까, 가면은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협조를 하는 거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유지하고 그래서 무기 시장이 유지돼야 된다. 전쟁이 나든지 혹은 뭐 날려고 해야지 또 자기들 또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뉴욕타임스 보도를 유도한 빅터 차 아까 알아본 이분도 결국은 군산 복합체 먹이 사슬과 연결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죠. 비핵화 협상과 군비 감축을 믹스한 거다는 겁니다. 순수하지 않다. 즉 사진도 아까 그 사진도 말이죠. 지금 사진이 아니고 2016년 3월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 6.12였죠, 그죠? 북미 회담 이전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마치 지금 사진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핵화되면은 무기 시장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든 간에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군인과 정치인과 경제인 학자 이 네 가지 그룹이 다 모여서 한마디로 그 미국 방산업체에 돈이 되도록 그래야 자기들도 돈 받으니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통렬하게 지적한 그 미국의 탐사 전문 기자가 있죠, 그죠? 팀 셔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90년도에 미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5.18 관련 기밀 문서를 갖다가 찾아내서 최초로 보도한 탐사 전문 기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18 당시에 한국 군부에서 집단 발포 명령을 한 것을 미국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까지 찾아내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금방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방산 그 미국의 방산업체 즉 CSI에서 연구된 이 미 군산 복합체에 대해서 이 두 개는 아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즉 연구소가 미 군산 복합체 이익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건 뭐 마치 우리나라의 그 재벌 기업 혹은 뭐 이 정경련 같은 산하의 연구소들이 그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약간씩 데이터나 분석을 갖다가 이렇게 좀 고의적으로 어떤 그 조정하는 우리가 뭐 마사지 한다고 요즘 흔히 말하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야당은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도를 넘는 옹호를 해서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또 트집을 잡고 있죠. 또 비밀 미사일 기지 발견은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제재 완화만을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가 걱정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올바른 얘기일까요?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처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토픽. 과연 중국이 북한 핵을 이용해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언제 나왔냐 하면요. 11월 21일 날 9.19 남북 군사 합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이 합의에 따라서 DMZ 때 이게 다 걷어내고 또 뭐죠? GP들을 갖다가 이제 없애고 그죠? 통하는 도로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9.19 합의에 관한 국민대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민석 이분은 이제 군인 출신으로 군사 전문가죠. 이분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이 100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은 중국이 주한, 주일 미군 기지를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북한이 100발 아직 가지지 않았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분석은 약 20, 30발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100발까지 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협상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마치 100발이 됐거나 앞으로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면은 중국이 이렇게 또 미군 기지를 협박해서 쫓아낼 것이다 하는 뭐 그런 조금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죠. 왜냐? 중국도 핵 확산을 꺼립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에 이 핵무기를 실험해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죠. 물론 미국보다 늦었지만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북한의 핵을 이용해서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은 또 혹시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려고 해도 북한이 중국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 1960년대 중반에 중국이 문화혁명을 했잖아요. 이 문화혁명을 북한이 목격을 하니까
이거 뭐 너무 급격하게 그냥 과격하게 이렇게 그냥 그 인위적인 혁명을 하면서 우리나라 촛불혁명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촛불혁명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평화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60년대 중반에 중국의 문화혁명은 모택동이 고의적으로 자기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젊은 세뇌된 젊은 그 과격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막 심지어 자기 친척 가족까지도 고발하게 해서 자기 반대 세력을 갖다가 그냥 숙청한 그런 잔인한 어떤 거였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북한이 봐도 이거는 아니다. 중국이 이건 너무 심하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좀 조심해야겠다. 중국이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기로 한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혁명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부터 7년까지 중국이 주도해서 육자회담을 했는데 그때 뭐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이걸 보니까 북한은 중국이 조정 능력, 외교 능력도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뭐 북한을 이용해서 뭘 어쩌고 하려고 해도 북한 자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중국말을. 근데 무슨 뭐 이용해서 뭘 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 중국은 현재 상태를 선호합니다. 즉 그 미군 철수도 원하지 않고 또 뭐 그렇다고 북한이 완전히 막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뭐 항복하고 그냥 뭐 핵무기 다 줘버리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가 가장 좋다라고 중국은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을 중국이 이용해서 뭐 미군 철수를 압박하고 할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논리가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왜 그러면 주한미군이 있는 현재 즉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그러잖아요. 현재를 선호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결정적으로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1895년에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나라가 그야말로 일본한테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그 이후로 일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역시 자기들이 직접 안 나서도 일본이 군사적으로 이제 그 한반도에 진출하는 그런 똑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오히려 자기들은 안심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중국이 한때 그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냥 그 북한에 같이 이렇게 한번 북한의 주장에 한번 동조해주는 식으로 하라는 것이고 북한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자기들이 주장한다고 주한미군이 나가겠습니까? 그냥 협상을 하기 위한 말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의 내심은 일본이 부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미군 주둔을 수용한다.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핵을 이용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갖다가 중국이 추진했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북핵이 그만큼 그 대단한 어떤 이 효과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기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따라서 그럴 리가 없다. 중국은 그런 걸 오히려 피하고 있습니다. 자, 청일전쟁.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보면요. 1894년 8월부터 95년 4월까지 이게 한 얼마입니까? 한 8개월 동안 일어난 건데요. 이게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일어난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동학농민운동은 또 왜 일어났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거 지금 뭐 외국 강국으로부터 그죠?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이러한 그 식민 제국주의 침탈이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그냥 부패하고 말이죠. 기득권층이 왕가를 포함해서 민중들은 정말 살기 힘들고 다 죽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서 일어난 게 동학혁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동학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조선의 정부가 청나라 정부의 지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때 일본보다는 이제 청나라가 좀 더 친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이제 군대를 파병하면서 일본과의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파병한다라고 일본에 알립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파병하는데 일본은 더 많은 병력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벌써 이제 야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조선은 너무 많은 그 일본군이 왔다 청나라에 비해서 항의를 했지만은 일본군은 이거 아랑곳하지도 않고요. 상륙해서 심지어 그 왕이 거주하고 있는 경복궁을 그냥 무력 점령까지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도한 놈들입니까? 그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내세워서 조선 내각을 친일파들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갑오 경장이라고 개혁을 실시한 거죠. 일본식의 근대화 개혁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더 병력도 더 데려오고요. 그렇지만 이제 청나라는 일본과 그 당시에 이제 이미 대립하고 있었고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그 뭐 혁명하고 개혁하고 하는 어쩌고 하는 조선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해서 양국 간의 분쟁이 더 심해졌던 거죠. 이렇게 그 당시 막 부상하던 일본과 종주권을 유지하려던 청나라 간의 그러한 전쟁에서 우리 그냥 죄 없는 조선만, 특히 조선 민중들만 피해를 본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또 되풀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 주한미군이 있는 게 차라리 그나마 일본이 군사적으로 다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이것도 그렇게 최고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죠? 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네. 이상 오늘 긴급 편성한 이 북한의 핵 문제 또 중국이 과연 그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해서 주한미군을 갖다가 철수 압박하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이 화두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제가 연속적으로 강연해 드리고 있는 핀란드 시리즈 제 3편을 강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사요양맨 허피스트였습니다.